복지 바우처 이야기를 꺼내면 가장 먼저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거 아무나 받는 거 아니에요? 나는 소득이 조금 있어서 안 될 것 같아요. 괜히 알아봤다가 헛수고만 하는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복지 바우처는 아무나 자동으로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주 특별한 사람만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조건. 그 조건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데도 나는 해당 없겠지 하고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지금 실제로 운영 중이거나 운영 여부를 확인해야 할 복지 바우처를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복지 바우처는 통장에 현금이 들어오는 방식이 아닙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이 분야만큼은 우리가 대신 부담하겠다고 정하고 사용 목적이 정해진 이용권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생활비로 마음대로 쓰지는 못하지만 꼭 필요한 지출을 직접 줄여주는 효과가 큽니다. 문화, 교육, 에너지, 체육. 이 영역들은 생활이 어려워질수록 가장 먼저 줄이게 되는 비용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바우처는 자동 지급이 아니라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1. 문화누리카드. 문화누리카드는 2026년에도 계속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문화 바우처입니다. 다만 대상은 분명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만 6세 이상, 일반 소득 가구는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기준 지원 금액은 기본 15만 원입니다. 여기에 생애주기별 추가 지원 1만 원이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청소년기 만 13에서 18세, 연 16만 원, 중고령기 만 60에서 64세, 연 16만 원. 영화, 공연, 도서, 국내 여행, 그리고 4대 프로스포츠 관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화생활은 안 해서 필요 없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많지만 막상 사용해보면 책 한 권, 영화 한 편만으로도 체감이 꽤 큽니다. 2. 평생교육 바우처. 평생교육 바우처는 2025년부터 지자체 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2026년 기준으로는 전국 공통으로 된다 안 된다를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지역은 계속 운영, 어떤 지역은 예산 축소, 어떤 지역은 신규 모집 없음. 이렇게 상황이 다릅니다. 대상 역시 지역별로 다릅니다. 보통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심이지만 일부 지역은 소득 기준을 완화하거나 일시적으로 폐지하기도 합니다. 지원 금액도 30만 원대부터 지역에 따라 60에서 70만 원까지 차이가 큽니다. 이 바우처는 2026년 반드시 거주 지역 기준 확인이 필요한 제도입니다. 3.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 바우처는 조건이 가장 까다로운 바우처 중 하나입니다.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기초생활수급자여야 합니다. 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 둘째, 같은 가구 안에 아래 대상 중 한 명 이상 포함. 노인 만 65세 이상. 영유아 만 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 가족. 소년 소녀 가정. 가정위탁보호아동.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이 두 조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노인이 있으니까 되겠지. 아이가 있으니까 가능하겠지. 이런 생각은 오해입니다. 4. 스포츠 강좌 이용권.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대상이 비교적 명확한 제도입니다. 만 5세에서 18세 유청소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포함. 2026년 기준 지원 금액은 월 10만 5천 원입니다. 수영, 태권도, 체육관, 각종 스포츠 강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몰라서 신청 안 하는 경우가 특히 많습니다. 5.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은 2025년 추경 예산으로 시작된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이 조건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다만 2026년 신규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는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확정된 상시 제도라기보다는 2026년에는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제도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복지 바우처를 못 받는 가장 흔한 이유는 조건이 안 맞아서가 아닙니다. 신청을 안 해서입니다. 어차피 안 될 것 같아서, 괜히 시간만 버릴 것 같아서, 이렇게 스스로 제외해버리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복지는 한번 탈락했다고 끝나는 제도가 아닙니다. 가장 기본은 주소지 기준 주민센터입니다. 이걸 달라가 아니라 내 상황에서 가능한 게 있는지를 물어보는 게 핵심입니다. 특히 2026년에는 지자체 사업 여부가 중요해졌기 때문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복지는 민폐도 아니고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아무나 되는 건 아니지만 조건 맞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미 가장 중요한 첫 단계를 지나오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분들에게 정보가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영상 내용을 글로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설명란을 클릭해주세요. 앞으로도 알기 쉽고 믿을 수 있는 복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